이곳에 일본이 최고의 선진국이라 믿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723 개역을 가진 서울의 지하철, 한국의 믿기 힘든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쿄보다 10배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에 심장이 터질 듯 했다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일본 고베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발리나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32세가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지난날이 너무 부끄러워서입니다. 우선 저는 스페인에서 나고 자라 한평생을 스페인이 아닌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성인이 된 후 자유분방한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꿈꾸며 다니기도 했지만 전 어딘가 타국을 가는 게 찜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왠지 그곳은 스페인만 못할 것 같은데 굳이 큰 돈을 써가며 여행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런 제 생각은 결국 제 자신을 틀에 박히고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의 뜻은 없었지만 잡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 그거 저도 알아요 라고 대답할 정도였죠. 제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이유는 호기심이 많아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진 호기심으로 궁금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뭐든 궁금하면 끝을 봐서라도 궁금증을 풀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이런 제 호기심이 인생을 살면서는 도움이 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 이슈나 역사적인 부분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정한 어떤 나라를 언급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술술 정보를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평생 가보지 않을 것 같지만 주변 친구들에게는 자주 들었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끊임없는 이슈는 저를 늘 자극했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습득해야 마음이 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욕먹어 마땅하고 나라라고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꼴사나웠던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지만 전 태어나 본 나라 중에 가장 후진 곳이 바로 한국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너 지금 한국 여행이 즐거웠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다녀와서 자랑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나였다면 일본을 갔을 거야. 일본만큼 선진국인 나라도 또 없다는 걸 모르는구나. 유명한 것도 많은데 안타깝다. 이참에 역사 공부를 좀 해봐. 내 인생의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란다. 후진국에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고 극찬하는 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고 전 굳이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지만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말에 기분이 상한 친구는 그랬어요. 넌 그렇게 정보만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직접 한국을 가본 적 없잖아. 그리고 역사에도 왜곡된 역사가 많은데 뭘 제대로 알고 한국을 욕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한국을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국보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말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나야 친구니까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너 이렇게 발언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거야. 한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길 바란다. 친구의 조언이 황당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도 없이 정말 후진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뭘 알아보라는 건지. 그저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감을 못 해주니 서운한 마음에 하는 귀여운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늘 한국을 무시했고 일본을 아시아 중 최고의 국가라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유난히도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독도 때문이기도 해요. 독도는 누가 봐도 일본 땅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긴 세월 내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런 걸 당연하다는 듯 우길 수 있는 건지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살 것도 아니기에 흘러가는 대로 넘길 수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알 때마다 분노를 삭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감정선이 많이 올라온 듯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업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가야 했다면 저는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스페인에 남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하듯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전부 일본에 넘어가서 당분간 살아야 해. 몇 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는 아버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잘 살아보자고. 그래도 일본은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가 많아서 큰 걱정은 없어. 그렇게 알고 다들 준비 잘해. 아버지의 말씀이 당혹스럽긴 했지만 저희 집 가장이고 아버지의 일에 온 가족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던 스페인을 떠나 일본으로 갔던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일어를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일어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도착해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죠.
대화를 하고 싶지만 소통하기가 어려웠고 뭐라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길어도 1년 정도 머물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렵기만 했던 일어를 조금씩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가장 긴급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말이죠. 일본에 하나씩 적응을 차분하게 해나가면서 일본을 바라보니 정말 멋진 곳이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풍기는 특유의 이미지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이 가장 우수한 선진국이라 여기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비교를 해봐도 일본은 참 질서정연하고 언제나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일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찌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점은 저 역시 일본에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일본인들은 정말 예의가 바른 것 같아. 어린 나한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게 난 정말 신기했어. 마트에 줄이 그렇게 긴데 서로 소란 하나 없이 질서정연하게 있는 게 놀라웠어, 나는. 어디를 가도 예의범절을 지키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넘어왔을 때도 한국인들은 일본으로 여행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를 와서 길을 막고 사진을 찍어대고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핸드폰을 들이밀며 사진을 찍는 한국인들을 보면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엄마, 저 한국 사람들 좀 봐. 저렇게 예의 없고 무례하니까 여태껏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 난 한국이 정말 싫어. 끔찍하게도 싫어. 왜 여기 일본까지 와서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피해를 주는 거야?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엄청 조심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놀라워. 원래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보면 볼수록 겪을수록 한국은 별로였어요. 물론 제가 일본을 너무나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적대국인 한국이 더 싫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본이 이유 없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일본에 흠뻑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정말 원래도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니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의 마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원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독특한 분위기는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원피스에 빠져 있을 때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한참을 보고 또 보고 봤던 것도 다시 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까지 푹 빠져서 본 것은 원피스가 유일했어요. 만화 속에 나오는 영상미 하나까지도 참 멋졌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넘어와서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에 관심을 주기도 했어요. 물론 한 번 빠지면 나를 셀 정도로 집중을 해서 문제였지만 말이죠. 이 외에도 스페인 음식만 먹고 살았던 저였지만 일본 음식들이 전부 입에 맞아서 먹는 걸로 고생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살았던 곳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일본 특유의 몽글하고 아름다운 운치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경치를 늘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대인배적인 마인드가 참 좋았어요. 일본은 한국이란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공헌도 했다는 역사책을 보면서 그때는 일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타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렇게 대신해서 헌신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일본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또 직접 겪을수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났어도 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겠다. 어쩌면 전생에 일본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일본을 사랑했어요. 그렇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독도를 두고 한국과 논쟁하는 걸 볼 때면 한국은 대체 왜 남의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정말 양심도 없는 나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미 망하고 없을 나라인데 일본이 그야말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이 정도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한국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던 모든 시절은 일본에 대한 감동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보냈어요. 일본에서 사귄 친구들도 많아지고 저는 일본 생활이 완벽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스페인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저희 가족은 무려 10년 정도를 살았고 결국 저는 취업도 일본에서 했어요.
고베에 있는 한 제약 설비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인 만큼 열정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저희 회사가 좋았던 것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적응을 하지 못할까 더 신경을 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말단 직원에서 격리 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승진이라 그런지 저는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무리 일본을 좋아한다고 해도 결국 낯선 타국인데 이곳에서 꿈에 이르던 자리까지 올랐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도 저는 일본에 남아 홀로 쭉 살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얻은 팀장 자리와 같이 탄탄한 직급이 필요했기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늘 똑같이 흘러가는 직장인의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회사에 웬 한국인이 찾아왔어요. 부장님께 물어보니 한국 거래처 스크류 제조 회사의 조 과장이라며 일본에 있는 5일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하며 같이 근무해야 한다고 잘 지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랬지만 유독 저는 그 한국인 과장을 위아래로 훑으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오직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았죠. 그런 그를 훑으며 말했어요. 역시 한국 기술력은 아직도 형편없나 보구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애써온 거 아니겠어? 결국 한국은 일본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도움받으러 왔으면 우리한테도 인사를 해야지. 사원들은 다 무시한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난 팀장인데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거래처의 조 과장이 저에게 다가와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용히 배우다 가겠습니다. 있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못 본 척 할 순 없어서 악수는 거부하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면서 그러세요 그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멋쩍은 듯 웃더군요. 피식 웃는 모습이 오히려 제 기분을 더 상하게 했어요. 조 과장 나한테 와서 인사하더니 피식 비웃고 가더라? 어쩜 저렇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지? 난 저 사람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벌써 스트레스 받네. 비웃듯 말하는 조 과장의 모습에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조금만 견디면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최대한 부딪히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 과장의 일하는 모습은 확실했어요. 굉장히 성실했고 말투도 다정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부드러운 성격의 남자였죠. 당연히 전 4박 5일간 단 한 번도 좋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늘 차갑게 그를 대했어요. 제게는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데 자꾸만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는 조 과장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싱글벙글 웃어주는 거야? 속도 없나 정말. 처음엔 짜증이었던 감정이 점점 신경 쓰이고 거슬렸다. 나중에는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뭘 저렇게까지 친절하게 굴어?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어차피 갈 거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의 모습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과장이야 한국 가서 원래 생활을 하면 끝이겠지만 저희들은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정이 들어버리고 있었죠. 야속하게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그렇게 그는 4박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 조 과장을 보냈지만 저는 이후부터 좀 이상한 감정이 들어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 거래처의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미친 건가? 혹시 머리 어디가 다친 건 아닐까? 어떻게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통 이런 감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기에 이러다 말겠지 싶었고 스스로 정리를 하려 했어요. 계속 부인했지만 조 과장에게 마음이 있는 게 맞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말처럼 쉽게 움직이나요? 저도 모르게 큰 사고를 하나 냅다 쳐버렸습니다. 조 과장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마지한 일본의 긴 연휴를 이용해서 저는 무대뽀로 움직여버렸어요.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죠.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 먹을 음식들을 잔뜩 챙겼죠.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 가난할 거고 음식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조 과장 때문에 한국을 가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후졌을 한국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막막하긴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후졌을까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싫어하던 한국인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것 자체에도 꽤 자괴감을 느꼈지만 나라가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 인천국제공항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죠. 거대한 규모의 시선 강탈을 당했고 압도적인 모습에 한참 동안 입을 벌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현대적인 건물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항이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공항보다 규모도 훨씬 거대하고 아름다웠고 공항에서부터 이미 많이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공항은 너무도 편리해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이목을 제일 집중시켰던 것은 공항 청결도, 그리고 빠른 입출국 절차와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빠르게 일 처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빠르지만 일본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인 바닥 같은 것도 먼지 하나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인데 이렇게 청결할 수 있는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항만 봐도 어떤 분위기의 나라인지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것처럼 후진국이 정말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군요. 냄새에 이끌려 식당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했고 봤더니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보다 더 놀라운 건 캐리어를 아무데나 놓아두고 식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지 않지만 이렇게 대놓고 내 물건을 내 시야에서 멀리 두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 테이블 위에 지갑과 휴대폰을 놓고 음식 픽업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한참 동안이나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메뉴도 한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중식, 양식, 일식 등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에 온 게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공항을 걸어 나간 뒤엔 마치 미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신기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볼 수 있었는데 바닥 LED 등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는데 서울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역은 총 723개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기에 속으로 감탄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지하철이라 하면 사실 일본 도쿄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서울은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봐도 한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심지어 한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예 처음 타는 거라 그런지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죠. 그때 한국인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셨나 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오래도록 추억하고 있는데 반갑네요. 혹시 지하철 타기가 어려우면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한국인의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자국어도 아닌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에도 놀랐어요. 한국은 어딜 가나 외국인에게 친절했고 스몰 토크처럼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예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랐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작정 그의 회사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휴 기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일터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거래처 회사 앞에서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세상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군요.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안기고 싶었지만 꼭 참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조 과장? 반가워요. 저는 일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조 과장을 볼 줄은 몰랐네요. 부끄러운 나머지 한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왔다가 들려봤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랬더니 조 과장은 제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어요. 정말 반갑네요. 혹시 일정 끝나신 거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저도 마침 퇴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조 과장의 말에 입이 귀에 걸렸지만 최대한 숨기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와 한 식당에 갔고 정말 수없이 많았던 정갈한 반찬들과 양념갈비, 육전, 그리고 별미였던 식혜까지.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간장 베이스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며 느꼈던 든든함과 그 따뜻함,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과 공항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던 최첨단 시스템들,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정말 끔찍이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 회사로 오셨을 때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역사는 전부 일본이 유리하게 왜곡해버린 아픈 역사였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또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 줄도 모르고 늘 욕을 했다는 것에 너무도 부끄럽네요. 저는 조 과장에게 제 속마음을 모두 털어놨고 그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먼 타국인데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또 일본이 왜곡한 그 역사를 처음으로 본다면 저라도 믿을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이제라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한국인으로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 과장과의 대화 끝에 불편했던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꼭 저와 함께 해줬어요. 서울에 있는 남산도 함께 가서 자물쇠도 걸어봤고 유명하다는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도 함께 봤습니다. 그렇게 점점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은 다가왔고 전 다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을 가는 날에도 그 남자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죠. 일본에 도착해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멋진 나라였어. 나는 공항에서 화장실을 찾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왜냐하면 한국 여자 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처럼 세심하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처음이었어. 파우더룸 안에는 고데기와 화장품, 손거울, 헤어 전자제품을 쓸 수 있는 콘센트까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한국인 여성들은 차분하게 앉아 화장을 고쳤어. 그 모습은 상당히 부럽더라고.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한국 화장실 모습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었어. 정말 친절했는데 길거리 음식이나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설명도 잘해주고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뭔가 더 해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온갖 편견으로 가득했던 난 한국을 제대로 느끼고 알게 되어 버린 거지. 식당 안에서는 한국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함께 고기를 굽고 밥을 나눠 먹는 장면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날에는 거래처 조 과장님하고 야경을 비추는 반포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서울을 만끽했는데 과연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였어.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한강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는 모습들이 활력 있는 도시 같았어. 결국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오해를 했던 부분을 정확히 알고자 일본으로 돌아와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뼈아픈 역사의 원인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놓고 현생을 살면서도 한국을 괴롭히는 거지? 역사를 감히 왜곡을 하다니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네. 가식적인 일본의 모습이 소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저는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진실을 알리는 글들을 써내려가기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인들도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정부 자체에서 아니라고 하니 침묵하며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그렇기에 저는 더 알리고 싶었고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낼수록 마음 한편에는 조 과장에 대한 그리움이 그야말로 사무쳤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 괜찮을 거라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라고 수도 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본으로 돌아온 지 2주가 넘은 어느 날 주말 조 과장이 제게 달려왔고 서로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만남을 결정한 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국제 연애를 했어요.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게 만났던 저희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던 조 과장이 지금은 제 남편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넘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내고 있었던 수원 광교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착했어요. 제게는 낯선 타국살이가 또다시 시작이지만 그게 한국이라서 좋았고 제 남편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무작정 한국 여행 왔을 때 가봤던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 천사가 찾아와줘서 지금은 임신 중인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참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역시 선진국이라 할 만큼 시스템이 체계적이라 놀라웠습니다. 지난날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시절, 한국이란 나라를 괄시하고 욕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애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자꾸만 공부를 하니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역사관에 갔다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지금은 확신하고 있고 양심 없는 일본이 그만 멈추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그동안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본인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아직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1월에 도쿄에 다녀왔었어요. 1박 2일로 짧게 다녀왔는데 한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찾은 일본 도쿄는 한국에 비해 뭔가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일본의 거리와 건물들을 아는데도 한국에서 지내다 다시 만난 일본의 도쿄는 화려한 서울에 비하면 작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한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어린 시절 한국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기 위해 한국 역사 공부를 수도 없이 했어요.
처음 일본에서는 언어 공부를 했다면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며 한국어를 오히려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말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대단한 한국 사람이니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꼭 배우길 바란다 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인 제 남편을 존경하며 한국의 피를 가진 뱃속에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이란 두 글자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 이중국적을 가졌던 한 일본 여성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체감하며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스위스 국제경향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대한민국은 일본을 18계단 앞서게 되었습니다. 1인당 GNI 역시 한국은 36,194달러로 일본을 한참 추월했습니다. 한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아버지와 그의 딸은 일본이 아닌 호주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 호주 어딜 가도 만났던 한국이란 두 글자에 불편했던 부녀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자신들의 자국인 일본을 찾았다가 단 몇 년 사이 변해버린 정말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본의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펼쳐졌고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던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즈미 아키코야입니다. 올해 17살이고 일본인 아버지와 호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지만 제 이야기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도쿄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는 일본인이시고 어머니는 영어 강사로 일하시던 호주분이세요. 두 분은 어머니가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때 만나 결혼하셨다고 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제가 호주 국적도 있다는 걸 잘 실감하지 못했죠. 집에서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했고 어머니도 거의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셨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길 바라셨어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다도 수업도 듣게 하시고 일본의 전통 축제가 있을 때마다 유카타를 입히고 데리고 가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본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어요. 카즈미, 네가 비록 이중국적자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일본의 전통과 예절은 꼭 배워야 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기모노 입는 법부터 다도 서예까지 배우게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또래들보다 일본 전통 문화를 더 잘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저는 평범한 일본 아이들처럼 생활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운동회도 참가하고 소풍도 다녔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어머니 때문에 가끔 친구들의 관심을 받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평화로운 일본 생활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호주 시드니 지사로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2, 3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호주에서 살고 있네요.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에 많이 슬펐거든요.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다니던 다도 수업을 못 가게 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는 제게 약속하셨어요. 호주에 가서도 우리는 일본의 전통을 잊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끼는 기모노랑 일본 전통 인형들을 모두 챙겼어요. 호주에서도 이걸로 일본의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요. 시드니로 떠나기 전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일본 생활은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드니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영어가 들려오는 게 이상했고 도로에 차들이 반대로 다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미리 알아봐준 집은 시드니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저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어 수업이 있는 국제학교를 골라주셨거든요.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금발머리도 있고 갈색 머리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카즈미 아키코야입니다. 제가 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몇몇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일본과 호주의 이중국적자라는 걸 알고는 더 궁금해했죠.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했지만 일본어 수업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일본어 수업 시간에는 저처럼 일본에서 온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저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호주식으로 살면서도 일본식 도시락을 매일 싸주셨거든요. 예쁘게 꾸민 도시락을 보고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오니기리와 계란말이, 작은 소시지까지 친구들은 제 도시락을 구경하며 일본 음식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덧붙이자면 도시락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양식보다 일본식이 더 영양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되도록 일본식으로 도시락을 싸도록 강조하셨거든요.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부딪히는 게 싫어서 평일엔 일본식으로 먹고 주말엔 서양식으로 해주셨어요. 주말에만 먹으니 특별한 느낌이 들었는지 햄버거나 피자도 좋아했어요. 방과 후에는 일본어 보충 수업도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일본어를 잊지 않았으면 하셨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고 주말에는 함께 일본 드라마도 보고 만화책도 읽었어요. 시드니의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일본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주말이면 그곳에서 열리는 일본 문화 수업에도 참여했죠. 다도를 배우고 종이접기도 하고 일본 전통 놀이도 했어요. 덕분에 호주에 살면서도 일본 문화를 계속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점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러서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잘 도와줬죠. 특히 아야라는 일본계 호주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더 잘 통했어요. 아야는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모두 일본인이었거든요. 아야와 저는 자주 어울렸어요. 함께 일본 노래를 듣고 간식도 나눠 먹고 숙제도 같이 했죠. 아야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야와 달리 저는 항상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호주 국적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어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기모노를 입고 갔죠. 어머니는 호주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기모노를 고집했어요. 행사날, 저는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연한 분홍색 기모노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제 기모노를 보고 연신 예쁘다고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됐어요. 문화교류 행사장에서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몇몇 친구들이 한복과 기모노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기모노가 먼저예요. 한복은 기모노를 따라 만든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한국 친구들이 불쾌해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K-팝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죠. 카즈미. 이 노래 들어봤어? BTS라고 하는데 정말 멋있어.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친구 사라가 자기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려줬어요. 저는 곱게 화장하고 춤추는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일본에도 아라시나 헤이세이 점프 같은 멋진 아이돌이 많은데 왜 하필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물었죠. 점심시간에도 친구들은 자꾸 한국 음악을 틀었어요. 심지어 일본인 친구 아야조차 K-팝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카즈미 너무 고집부리지 마. 한국 음악도 정말 좋아. 아야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 과자도 먹기 시작했어요. 학교 매점에서도 한국 라면과 과자들이 늘어났죠. 일본 과자 코너는 점점 작아지는데 한국 과자 코너는 자꾸 커져갔어요. 우리 집에서 한국 드라마 보지 않을래? 어느 날 사라가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저는 일부러 안 간다고 했어요. 대신 집에서 일본 드라마를 봤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친구들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부스가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국 부스 앞에 긴 줄이 섰어요. 친구들은 한국 떡볶이를 먹겠다고 줄을 섰고 K-팝 댄스 공연은 체육관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일본 부스에서 열심히 일본 과자를 팔고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옆에서 한국 친구들이 파는 떡볶이 냄새가 자꾸 났고 멀리서 들리는 K-팝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렸죠. 카즈미 너도 한번 떡볶이 먹어볼래? 아야가 떡볶이를 사와서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일본 음식이 더 좋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한국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했죠. 친구들에게 일본 음식이 더 좋다고 한국 음식 싫다고는 했지만 저도 모르게 떡볶이의 냄새에 침이 꼴깍 넘어갔죠. 이건 배고파서 그런 거라며 머릿속으로 부인하려고 애썼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일본이 훨씬 더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반이 새로 생긴다는 공지가 났거든요.
일본어 반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저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학교에서 한국어 반이 생겼어요. 저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는 젓가락질을 멈추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말도 안 돼. 왜 하필 한국어야?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카즈미, 넌 절대 한국어 반에 들어가선 안 돼. 우린 일본인이야.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여보,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카즈미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말씀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호주 사람이라 이해 못할 거야. 우리 일본과 한국은 달라. 아버지는 거실로 가버리셨고 저와 어머니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마저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가정 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일본 문화를 강조하셨고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일본 문화원에 가셨어요. 네가 일본 문화를 잊으면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어느 날은 제 방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카즈미, 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한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편에 서서 더욱 일본 문화에 집착했죠. 학교에서도 일부러 한국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고 한국 친구들과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갈등은 계속됐어요.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얼른 채널을 돌리셨고 식탁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특히 큰 싸움이 났던 건 어머니가 한국 화장품을 사오셨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한국 물건은 들이지 마라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이건 그냥 화장품일 뿐이에요 라고 대꾸하셨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갈등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특히 어머니가 밤에 혼자 우시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호주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호주 문화 수업을 들을 때도 관심이 없었고 호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일본인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다문화 페스티벌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모든 학생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야 했죠. 저는 당연히 일본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카즈미 넌 호주 문화도 소개할 수 있잖아?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또 엇갈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본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호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그리던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거든요. 제가 기억하던 일본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있었고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과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본어 인사 대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셨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새로운 학교에 첫 등교를 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서로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대박! 진짜? 언니, 같은 한국어가 일상적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더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 아이돌 노래를 듣고 있었고 급식실에서는 김치와 떡볶이가 인기 메뉴였어요. 심지어 교복 스타일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호주에서 왔다고? 나 뉴진스 좋아하는데 호주에서도 뉴진스 유명해. 저는 뉴진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인기 걸그룹이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영어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친구들은 자신의 최애를 꼭 언급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도 저는 BTS의 RM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은 한국 연예인들의 영상을 보며 춤을 따라 췄어요. 교실 뒤편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필통과 노트도 전부 한국 캐릭터였어요. 방과 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 학원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한국어 배우면 취업할 때 유리하대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거리에 나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야나 하라주쿠에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 즐비했고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일본 전통 찻집은 찾기 힘들었는데 한국식 카페는 어디에나 있었죠. 저는 집에 와서 아버지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일본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다들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다지 확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다음 날 담임 선생님께서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체험 행사가 있다고 공지하셨어요. 반 친구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안 갈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특히 옆자리에 앉은 유카라는 친구는 제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유카가 제게 다가왔어요. 카즈미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유카는 학급 반장이자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 학생이었죠. 카즈미는 왜 이렇게 한국 문화를 거부하는 거야? 호주에서 왔으면 더 개방적일 줄 알았는데 유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유카는 자기랑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어요. 유카가 데려간 곳은 한국 카페였어요.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했고 메뉴판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죠. 유카는 저를 위해 주문을 해줬어요. 이건 달고나 라떼라고 해. 한국에서 유행한 음료야. 음료를 마시면서 유카는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유카도 저처럼 한국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계시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한국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고 했었거든요. 난 지금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 유카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일본의 큰 기업 대신 한국 회사를 선택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유카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 회사의 신입사원 환영회 영상이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신입사원들과 게임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모습이었어요. 일본 회사는 너무 딱딱하잖아. 하지만 한국 회사는 달라. 수평적인 문화도 있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잘 들어준대. 유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나와 유카는 저를 근처 한국문화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K-팝 댄스 교실도 있었고 한국 요리 강좌도 진행 중이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유카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카가 주말 문화체험 행사에 같이 가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면 어떨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거야. 저는 고민 끝에 유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말에 열리는 한국 문화 체험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유카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저희 또래 여학생들이 정말 많았죠. 카즈미 먼저 한복 체험부터 할까? 유카가 제안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따라갔죠.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예쁘고 편했습니다. 기모노처럼 꽉 조이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편했거든요. 그 다음은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어요. 김밥 만들기 교실에 참가했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밥은 일본의 스시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죠. 이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일본 걸 따라한 거지. 점심시간에는 직접 만든 김밥도 먹어보고 다른 한국 음식들도 맛봤어요. 특히 떡볶이가 맛있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호주에 있을 때 왜 떡볶이를 멀리 했나 후회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유카는 제가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걸 보더니 웃으면서 역시 맛있는 건 국적이 없나 봐 라고 했어요. 오후에는 K-팝 댄스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유카가 저를 무대로 끌고 갔죠. 강사님이 쉬운 동작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국 드라마 상영회도 하고 있었어요. 잠깐 들어가 봤는데 일본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인상적이었죠. 또한 한국어 기초 회화 교실에 참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웠는데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신기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카가 저에게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다음에 한국 카페 새로 생기면 또 같이 가자. 유카의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몰래 유카가 추천해준 한국 노래를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 들으니 곡이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노래 가사가 화면에 일본어로 뜨니까 내용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으시곤 의아해 하셨어요. 카즈미 그거 한국 노래 아니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라서 서둘러 노래를 껐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웃으시더니 사실 엄마도 한국 노래 좋아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셨는데 거기엔 제가 듣던 것과 같은 한국 노래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됐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가족 모두 함께 가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셨죠. 알고 보니 아버지의 회사가 한국 기업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3박 4일 출장인데 주말이 껴있어서 가족 여행도 겸할 수 있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카즈미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수긍하셨어요. 저는 유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유카는 정말 기뻐하면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추천해줬습니다. 특히 홍대와 명동은 꼭 가보라고 했죠. 한국 화장품도 사오라고 부탁했고요. 출발하기 전날 유카는 제게 작은 한국어 회화책을 선물해줬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한국어 배울 때 썼던 건데 네가 가지고 가.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도 관심 있게 봤죠. 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흐뭇해하셨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고 면세점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회사에 가봐야 하는데 너희들은 시내 구경을 해도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는 벌써 가고 싶은 곳들을 검색하고 계셨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한글 간판들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유카가 가르쳐준 대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죠. 종업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첫날 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버지께서는 회사로 출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 관광을 시작했어요. 유카가 추천해준 첫 번째 장소인 홍대로 향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광고판에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들이 가득했어요.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특히 패션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모두 세련되고 트렌디해 보였죠. 어머니는 먼저 화장품 가게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한국 화장품이 일본 것보다 훨씬 저렴한데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 어머니 말씀대로 가격이 정말 착했고 테스터도 마음껏 써볼 수 있었어요. 점심으로는 유명한 한국 치킨을 먹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를 본 적은 있지만 본고장의 맛은 또 달랐어요. 특히 양념치킨의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오후에는 유카가 꼭 가보라고 한 한국 포토 스튜디오에 갔죠. 일본의 프리쿠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자연스러운 보정으로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보며 어머니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자유롭고 활기차요. 취업할 때도 한국어가 큰 장점이 된대요. 사실 한국의 여기저기를 어머니와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일본의 거리는 진짜 도쿄 중심이 아닌 이상 조금만 벗어나도 한적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북적거렸기에 속으로 사실 진짜 많이 놀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구나. 회사 분위기도 좋고. 라며 말끝을 흐리셨죠. 일본 문화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했던 아버지지만 지금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유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메시지로 보냈어요. 유카는 제가 보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했죠. 내일은 꼭 명동에 가봐. 거기도 재미있을 거야.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갑자기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카즈미 오늘은 케이팝 댄스 학원에 가보자. 어머니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인터넷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해 두셨더라고요. 그 댄스 학원에 도착하니 저희 또래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브라질 등등 국적이 정말 다양했죠.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쉬운 동작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음악도 신나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유카 말대로 명동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특히 이번에도 일본인들이 정말 많았죠. 제 또래 일본 여학생들은 모두 한국 화장품이나 옷을 사러 한국에 온 것 같았죠. 솔직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체 나는 왜 일본 문화를 그렇게 고집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호주에서 지낼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의 문화를 찾아보기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기모노를 입었을 때는 와, 신기하고 이쁘네 라며 봐주긴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거든요. 호주에서는 한국의 콘텐츠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노래,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식, 한국 연예인 등등 온통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지 일본에 대한 뭐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일본을 찾았을 때 일본 공항에서부터 들리던 한국어들과 한국의 식료품, 한국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제 친구들은 한국말을 섞어가며 대화를 할 정도로 이미 한국이 일본 젊은 사람들을 집어삼켰었죠. 어딜 가나 한국이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거부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유카와도 더 가까워져서 주말마다 한국 카페에 가고 같이 한국어도 공부하게 됐어요. 평생을 일본만 강조하던 분이 이렇게 바뀐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는 걸요. 일본 문화도 소중하고 한국 문화도 멋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앞서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호주에서의 경험, 일본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 문화와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요. 저는 세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는 카즈미 아키코야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무지성 한국에 대해 비하하는 혐한 잡지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일본인들이 그것이 옳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